예, 아이디어 시제품을 제작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나는 키워드를 좀 적어봤습니다. 예, 첫 번째로 제작 방법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 때 제작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설계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마 첫 번째 강의 시간의 내용을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료 구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료를 뭘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품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구하는 방법 어딘지, 어디에 그런 부품들이 있는지, 인터넷 사이트는 어디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실제 구매할 수 없는 그러한 부품들을 가공을 할 건데, 제작을 할 건데, 어떻게 가공을 할 건지, 에 대한 이야기, 아마 그것도 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비 사용법입니다. 많은 시제품을 제작하다 보면 제작 방법에 따라서 사용할 장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레이저 커팅기, 그 다음에 목공 장비들 등등 그런 거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을 조립하고 제작 하는 과정에서 공차의 개념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립에 대한 방법, 순서,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위한 어떤 부품을 생각하는 제작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키워드를 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시제품을 제작 기술을 보유 여부, 제작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 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작 방법이라든가 방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어떻게 만들지를 몰라서 헤매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다니시겠죠.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에 있을 수도 있고요. 대학에 있을 수도 있고 기업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으로 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걸 잘 만드는 기업. 그렇지만은 그랬을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든가 아니면 그 기업에서 그거를 갖다가 너무 사소한 아니면 조그만 어떤 비용이 그렇게 크게 이득이 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을 안 해준다든가 그걸 못 해주겠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아이디어 제품을 찾은 경우,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하고 유사한 어떤 제품을 찾아서 그 제품을 개조해서 어떤 개선해서 만들려고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작 방향이라든가 방법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조금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는 조금 많이 알고 있는 분이시죠. 자기가 만든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지까지 고려해서 하고 있지만은 특히 장비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을 해서 직접 만들 수가 없고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작 과정에서 막힌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들이 한계가 있을 거죠. 대부분 다 이렇게 메이커들은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기술을 다 보유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기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기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설계라든가 제작을 잘 알고 있지만은 전기라든가 전자라든가 제어라든가 프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죠. 저도 마찬가지 이런 제작 강의 과정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제품 기능을 업화한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끝냈는데 이걸 갖다가 좀 더 상품화시키고 좀 더 잘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기능을 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보다면 자기가 가진 어떤 기술보다는 좀 더 나은 업체를 찾거나 방법을 찾아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지원했던 어떤 사례들입니다. 요 밑에 요 두 개를 보시면 요거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만 있는 경우, 아이디어만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컨셉을 그러니까 프로토를 만들어주고 실제 요거는 제품까지 만들어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만 있었던 경우고요.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유사한 아이디어. 요거 같은 경우는 해외에는 이런 유사한 제품이 있었는데 이 유사한 제품의 기능을 완전 다른 형태로 제품을
제작의 방향이나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제작하는 경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이 분이 아이디어와 어느 정도 왼쪽 거는 어느 정도 설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고요. 어느 분 쪽들은 설계까지도 가능한데 설계가 좀 부족을 해서 좀 더 설계까지 지원해 준 경우, 그리고 장비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경우는 요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은 이러한 어떤 프로토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 제품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같이 만들었던 내용들인데, 이걸 보시면 이렇게 앞에 있는 3D 프린터 그 다음에 를 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설계가 조금 안 되고 이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또 지원을 해주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실제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아이디어 제품을 시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조금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전문가라든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기업을 찾아갔을 때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만 있는 경우 아이디어만 그냥 가시는, 뭐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제작의 방향이나 방법까지를 가져가시는 게 소통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의사 전달이 편한 형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제작을 위해서 가실 때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고 어떻게 가시는 게 좋느냐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제품 제작 방안인데,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시는 방법에는 직접 제작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외주 제작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직접 제작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료를 어디서 구매하는지,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직접 설계하실 수도 있고 부품을 제작하실 수도 있고 조립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리고 제작 장비도 일정한 부분 가지고 계시고 도구도 보유하시는 분, 그 다음에 재료 구매처, 구매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직접 제작을 하실 겁니다. 제가 찾아온 분들 중에 이 정도까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기업에서 제조업을 좀 했던 분이나 가능한 건데, 갓 창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원래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직접 제작이 많이 힘든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직접 제작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술을 보유했다고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실질로 만들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창업자들 자기가 이런 제조업에 많이 종사를 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조금 자기가 했던 일과 상관이 없는 다른 쪽에 창업을 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 시제품을 제작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기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좋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기술의 한계에 많이 빠집니다. 뭐 소위 이야기해서 요즘에 뭐 달나라도 가고 그 다음에 화성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보유가 됐는데 못 만들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가진 어떤 기술은 한계성이 좀 있겠죠. 그런데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다, 아니면 메이커들은 자기 기술이 단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이상은 안 될 거란 생각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 이상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걸 뛰어넘으셔야지 되는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기술의 한계를 좀 느끼시고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전문가라는 이런 걸 많이 찾으셔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직접 제작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장비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를 하나 가공해야 되겠네. 그러려 그러면 나무를 잘라야 되네. 뭐 테이블 소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옆에 약간 필렛처럼 둥근 모서리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트리머가 필요할 거고요. 하다 보니까 조그만 어떤 부품을 하나 제작을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부품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 부품을 제작하는 방법은 3D 프린터밖에 없네. 3D 프린터 구매할 거고, 그 다음에 아크릴 커팅 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또 레이저 커팅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것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제 하시다 보면 이렇게 뭐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직접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술 확보가 되고요, 보유가 되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자기가 부족한 부분도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를 찾아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기술 확보가 되고 그 기술이 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외주 제작입니다. 외주 제작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 다 갓 창업하신 분들이 이렇게 외주 제작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이디어만 있고 실질적으로 제작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주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외주 제작에 대한 기술 부족뿐만 아니라 부품을 가공하는 방법, 재료의 구매 방법, 뭐 이런 경우에 모르는 경우 이게 외주를 처리해야 될 거고요. 특히 자기가 했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나는 제어 프로그램 잘하는데 실제 기계를 설계하지 못한다. 나는 실제로 제어는 잘하는데 이걸 갖다가 부품을 갖다가 가공하는 방법이라든가 금형을 위해 생산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주 제작을 맡게 되실 거고요. 특히 뭐 제작 장비가 미보유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장비가 늘어나는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작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잘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실제 외주 제작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또 장비 사양이 맞지 않은 경우, 뭐 크기라든가 사양이라든가 이런 맞지 않은 경우, 3D 프린트가 있는데 내가 제작할 거는 일반 FDM 방식이 아닌 SLS 방식으로 해서 좀 정교함을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외주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주 제작에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외주 제작의 어떤 단점들도 있습니다. 외주 제작 같은 경우는 특히 좋은 장비나 좋은 기술을 가진 외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 맞추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내가 주는 일 외에도 그 회사는 다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업체의 일을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기술이 뛰어난 업체에서 제작하기보다는 조금 뭐 기술이 좀 떨어지는 업체에서 제작할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례는 결국 외주업체가 곧 그 제품을 만드는 어떤 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기술이 확보가 안 됩니다. 다 맡겨버리면 외주를 처리하면서도 그 외주업체와 서로 긴밀하게 회의를 하면서 만드는 방법도 파악을 하시면서 기술을 확보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외주만 처리하시고 나중에 제품이 잘 나왔니 안 나왔니 이렇게만 결론을 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기 기술이 확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용이 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개발비가 외주업체는 어쩔 수 없이 좀 달라는 대로 금액을 줘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작을 그렇지만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직접 제작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제작하다 보니까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외주 제작을 하게 되면 자기는 어떤 관리만 하고 실제 외주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투자가 가능한 거죠. 시간 투자가 가능한 거죠. 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마케팅이라든가 시장 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걸 더 투자를 해서 아니면 특허라든가 뭐 다른 기술을 더 투자를 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창업자거나 아니면 뭘 만들 때 직접 제작하는 방법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직접 제작과 외주 제작을 조금 겸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분을 드리냐면 직접 제작 중에서도 프로토타입 정도는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한번 해보고 그 외에 실제 기능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 설계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방법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을 하게 되면 기초 설계, 그러니까 프로토를 설계를 해보게 되면 이 기능을 어떻게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다음 형성을 어떻게 할 건지,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감이 오게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감을 잡으셔가지고 외주업체와 상의를 해서 시제품을 만드시고 기능을 업한다든가 개선 설계를 하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앞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조금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죠. 이거는 생활 속의 어떤 문제 아니면 어떤 정해진 상황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계산하는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고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나는 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제작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아이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 아이템이 선정이 된 상태에서 바로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주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간단하게 뭐 만들 수 있는 거는 프로토타입을 한번 제작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완벽한 어떤 기능이 구현이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기능과 테스트의 과정, 그 다음에 제품화의 가능성, 그 다음 작동, 뭐 크기, 형상 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 프로토타입, 보통 시제품을 프로토타입이라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프로토는 시제품보다는 좀 더 전 단계의 제품을 갖다 프로토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제품이 나오겠죠. 1차 시제품, 2차 시제품, 완성품이 나오게 될 텐데, 이 1차 시제품부터는 만약에 자기가 여건이 되면 자기 내부에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외주와 아니면 직접 제작을 서로 겸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프로토 제작이 끝났으면 어느 정도 크기라든 형상이라든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기능 개선이라든가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이때 반드시 성능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등을 감안한 최적 설계를 이루어져서 1차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제품 같은 경우는 1차 한번 만들고 나면 또 부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개선하게 되고요. 원가 절감이라든가 양산화를 위한 아니면 사업화를 위한 그러한 구체적인 설계로서 시제품을 또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프로토타입까지는 직접 한번 제작에 참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제품부터는 직접 제작과 외주 제작을 좀 겸해서 만약에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이쪽만 많이 매달리지 마시고요. 과제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좋은 뭐 과제라든가 아니면 좋은 어떤 뭐 마케팅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